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하라! 바다를 함께하는 인접국과 국민들에 대한 폭거로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 김종대입니다. 오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죠. 이번 발표에 항의하는 우리 시민단체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목소리 방금 전에 들으셨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핵 테러나 마찬가지라고 하죠. 일본 정부의 무모한 결정에 아마 청취자분들도 많이 놀라고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뉴스업 다각도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옵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아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두 분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직접 연결해서 먼저 말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긴급히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셨네요. 그 최후의 네. 수단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방안들이 가능할까요? 우선 그 이웃 나라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류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가 가능하고 예. 이게 영국이 아일랜드에 일방적으로 방류해서 실제 중단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2001년도에 그랬는데요. 예. 그래서 긴급 조치라든지 중단 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예. 이것은 지자체는 자격이 없고 중앙 정부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의 협의나 정보 제공이 부실했다고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이건 제소 대상이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 제주도는 앞으로 이게 방류가 2023년부터 되면 예. 200일이면 제주 해안에 도착을 해요. 모형을 돌려보니까. 네. 그러면 무엇보다도 수산물에 타격이 있겠고요. 예. 또 지금 뭐 일본 정부는 삼중 수소는 자연 상태에서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예. 다른 방사성 물질들은 지금 방류 시설로 다 걸러서 가겠다. 예. 뭐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증과 함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수산업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희들이 그 중단을 요구하고요. 예.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 같은 거를 예. 우리 한국의 어민단체 그리고 피해 주민들, 그다음 예. 일본의 피해 주민들과 어업인들 이렇게 연대를 해서 예. 일본 법원과 한국 법원에 저희들이 제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얼마나 방사능 피해가 있을지는 알 수 없어도 방류 행위 자체가 끼치는 심리적 충격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그렇습니다. 자체로 이미 뭐 피해는 발생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차피 또 그 사법기관에 가면 뭐 이게 요건이 되니 뭐 과학적 증거가 있니 공방을 거칠 걸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예. 현재는 일본 정부가 뭐 미국이나 국제 원자력 기구에다가 설명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납죽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예. 이런 점에 대해서 독자로 엄격한 기준에서 검증을 하는데 예.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예. 심리적인
안심, 신뢰까지도 저희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어차피 수산업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타격이 오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못 믿으면 그걸 안 사 먹는 거지. 그게 예. 뭐 방사능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뭐 나중에 우리 몇십 년 기다려서 그때야 파악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일 관계가 뭐 몇 년째 계속 안 좋거든요. 과연 이럴 때 정부가 좀 단호하고 뭔가 좀 배짱 있게 일본 정부에 나설 수 있겠는가? 정부 측하고 많은 대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그 실질적인 피해에 따른 항의와 중단, 또 배상 요구 이런 부분들은 예. 그건 한일 관계의 어떤 외교 관계와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서로 이웃 간에도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으면 그건 중단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을 우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무슨 다른 문제 전부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예. 우리가 법적으로 취해야 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히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주도민들이 무엇보다도 상심이 크실 것 같아요. 많은 민심 청취하고 계실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제주도의 우선 전반적인 제주 우리 어업 단체들이 뭐 현재 뭐 다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고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의 어업 단체들도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이 오염수를 방류할 도쿄 전력, 우리로 치면 뭐 한전 같은 그 지방 이 전력 회사인데 예. 이 도쿄 전력이 2015년에 예. 일본 어업인 단체에다가 해양 방류 절대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말 바꾸기를 하고 있고 예. 설명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해양 방류만 있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대기 중 증발 방법도 있어요. 네. 증발을 시키면 수산물 피해는 없겠죠. 예. 대신 그게 비용이 많이 든대요. 아하. 그래서 일본같이 돈도 많은 나라가 이거를 값싼 방식으로 하면서 야 이거 안전하니까 그냥 그 잔말 말고 그냥 뭐 수용해라.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한일 간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시민연대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그 지사님께서 참석하신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지사회의가 있었네요.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 제안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제안 받아들여지질 않았던 건가요? 예, 그게 일본의 후쿠오카 같은 4개 현하고 예. 한국의 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시 이렇게 4대 4로 이 한일 해협을 마주하고 있는 지방 자체들끼리 매년 교류를 하는 아주 오래된 우호 단체예요. 예. 그래서 그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 그 지자체장들이 뭐 정면으로 거절하는 건 아닌데 예. 자기네들도 입장이 아무튼 좀 곤혹스럽고 일본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예. 이러면서 일단 이렇게 유보적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아하. 일단 그런 상태였는데요. 예. 아무튼 뭐 저로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거고 네. 또 일본에서도 정치적인 그 소신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한 2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주에 보니까 일본 총영사가 주재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총영사를 초치하겠다. 그리고 예. 일본 대사와 면담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 전달하시겠습니까? 뭐 일본 총영사관은 우리 제주에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야 뭐 협력 방안을 하는 거지만 네. 항의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불러서 당당히 항의를 해야죠. 네. 그런 면에서 제가 불러서 이런 제주도민들의 입장과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서 명확히 전달하고 그것을 일본 정부와 각 그 분야에 전달하도록 제가 요청을 하겠고요. 네. 그와 달리 또 우리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 대사에 대해서도 제가 공식 면담 요청을 해가지고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우려와 제주도의 입장, 도지사로서 입장을 강력히 전달을 직접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예. 이게 어물쩍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유감 표명만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셨어요. 우리 정부의 현재 그 대응 자세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정부는 그동안의 협의나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 그리고 일본이 말바꾸기를 한 그런 상태에서 일방적인 조치다. 이게 오늘 11시에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입장이더라고요. 네.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국제해양법 연구소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제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걸 중단 조치를 해서 뭐 대기 중 증발 조치라든지 다른 대안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승패와 관계없이 지금 뭐 제소하기도 전에 뭐 미국 국무부가 어쩌고 뭐 국제 원자력 기구가 어쩌고 뭐 이거 뭐 삼중 수소는 뭐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예. 그냥 일본 편드는 이야기 하지 말고요. 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어민들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끝까지 이것을 대변하고 강력히 그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를 하고요. 예. 지금 뭐 그 방류 시설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격히 하겠다고 하는데 예.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나누는 중에 청취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좀 제가 대신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기 중 증발 조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건 안전한 거냐? 호흡기에 영향 미칠 텐데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거기에서는 방사성 물질을 당연히 다 걸러내고 대기 중 방출을 하는 거고요. 예. 대기 중 방출을 지금 삼중 수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대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보다 흩어지는 거라든가 그게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기분은 안 좋지만 삼중수소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근데 이걸 해류에 방류를 하게 되면 예. 해류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200일 뒤에 제주 그다음 거기서 다시 80일 뒤에 동해안 예. 이게 모형에 의해 가지고 특정 지역으로 이게 해류의 따람에 따라서 이게 필연적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더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더 이게 그 희석되고 위험성과 우리의 심리적인 불안을 줄이는 방법 예. 이게 대기 중 증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가지 방법 비교해 주셨어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였습니다. 아이고 두 분도 인터뷰 잘 들으셨죠? 예,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아주 뭐 그 굉장히 그 동아시아에서 또 다른 어떤 그 갈등의 변수가 생겼다고 보는데 이게 일본 정부 이런 행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원희룡 지사가 일본 총영사하고 나아가서 일본 대사하고 면담을 하겠다 이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난 게 예. 그분들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국민 안전 신경 써라.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그렇죠. 그 일본의 어민들이라든지 연안에 예.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단히 중요해 보이는 게 이 문제가 절대로 국가 대 국가의 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 굉장히 보편적인 문제이고 세계 만방의 호소가 돼야 된다. 예. 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한일 시민연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 라고 하는 그리고 지자체, 제주도와 같은 지자체가 앞장설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는데 국가 대 국가 간 갈등의 문제로 가면 지금 상당히 난감해질 수 있는 게 네. 스가이시대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날 거거든요. 예. 근데 만나기 전에 이거 마치 이제 좀 쌓였던 과제를 해결해버리고 만나는 것 같은 모양새여서 예. 아마 이것에 대한 지지를 획득을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 뭘 지금 들어줄 것 같다. 어허. 이런 계산도 가능하고 어허. 그다음에 지금 후쿠시마 이 원전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사실 동아시아 국가라는 게 한국,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혹여라도 이제 어떤 미중 갈등에 뭐 이런 데까지 다 휘말려 버리면 참, 네. 사실은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얘기가. 예. 그러니까 그런 구도 다 떠나서 이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이고 예. 우리 지구 환경의 어떤 어떤 더 나아져야 되는 이런 문제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해야 되는데 아하. 일부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이것도 외교 문제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보편적인 우리 인권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이제 문제이다. 예.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선을 우리 김종대 뉴스업이 또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예, 원래 저희가 그런 거 잘합니다. 아 그럼요. 예. 네. 그러면은 예. 김종대 뉴스업에서 일본을 넘어서서 예. 하와이 주민들하고도 연대를 하는 예. 이것을 주선해 보는 게 어떨까요? 뭐 연대할 때 많습니다. 타이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주변 국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어떤 지역 공동체가 결정해야 될 일이다. 예, 이런 어떤 요지의 말씀으로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화산이 준비하셨죠? 어떤 뉴스입니까?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오늘 한 번 더 짚어볼 건데요. 원내대표 경선 포함해서 오늘 소식들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원내대표 경선은 윤호중 의원 대 박완주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뉴스의 비밀.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하는데도 그의 목소리가 들려. 오, 여기서 그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네. 이게 이 뉴스의 비밀이네요. 김수민이 아닐까요? 김수민. 좋습니다. 차츰 들어보기로 하죠. 자, 일단 원내대표 선거 판부터 보겠습니다. 박완주, 윤호중 두 후보 이렇게 2파전으로 됐네요. 어떤 후보들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선수로 보면 다선 의원들이죠. 윤호중 의원은 4선이고 박완주 의원은 3선입니다. 윤호중 의원은 경기도 구리시가 지역구고 박완주 의원은 천안시 을 지역인데요. 나이도 조금 비슷한 편입니다. 윤호중 의원이 63년생이고요. 박완주 의원이 66년생인데 결국에 좀 정파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박완주 어허. 의원 같은 경우는 김근태계라고 불리워졌던 예. 그쪽에서 나왔던 민주평화국민연대 민평련 소속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정파는 친노, 비노, 친문, 비문 이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비교적 비문으로 분류가 되는 분위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네. 또는 그 이전에도 항상 김대중 그 총재와 제야 간에 또 어떤 교량 역할도 했고 그렇습니다. 항상 중간자였죠. 네네. 그리고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독특한 부분이 보이는 게 소위 얘기하는 노무현 정부의 친노 세력 출신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1988년에 일찌감치 평화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네. 정당 정치를 시작을 했던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출신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의 행정관 역임을 해서 비법조인으로 최근에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때 경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좀 강경파라고 흔히 분류가 되죠. 왜냐하면 법사위원장 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하고 대립을 한다거나 아하.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한다거나 이런 행보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비교적 박완주 의원이 온건파 윤호중 의원이 강경파 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윤호중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평민당부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해찬 전 대표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사무총장을 하고 법사위원장하고 뭐 이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해찬계다 이 평가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정권 들어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주류는 사실 이해찬계 이렇게 불려왔기 때문에 네. 이 구도를 봐도 주류 대 비주류의 구도가 명확한 거죠. 예, 그런 주류와 비주류의 차이. 마침 오늘 그 후보 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토론에서도 그런 점이 드러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 그런데 세간의 인식을 윤호중 후보가 더 의식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내용을 일단 살펴보면은 박완주 후보는 밖으로는 협치해야 되고 안으로는 당내 소통해야 된다. 네.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상임위가 국회 원구성할 때 민주당이 이제 단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 부분을 다시 야당과 타협을 해서 대화를 해서 배분을 해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당내 민주적 절차와 소통 이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호중 후보는 어떤 의견을 냈냐면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당내 구성원들이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게 있다라고 예. 현실을 얘기를 하면서 의정 활동이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지지층들이 의원들을 좀 더 존중해줘야 된다는 메시지를 냈어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통역을 해드리면 박완주 의원은 나 협의 잘할 후보야. 나를 찍어야 변화를 상징하는 거야. 아하. 이 얘기를 한 것이고 윤호중 의원은 지지층을 설득하려면 지지층에게 인기가 좋은 내가 더 낫다 아하. 차라리 나를 찍어가지고 당을 변화시키는 게 더 빠르다. 예. 이 얘기를 한 것이죠. 아니 그런데 뭐 이거는 당대표 뽑는 선거가 아니라 네. 지지층이 뽑는 선거가 아니라 의원들이 투표해서 뽑는 네네. 지금 원내대표 선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도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이냐 예. 이거를 고민해보라라고 이제 메시지를 두 후보가 던졌겠죠. 예, 오늘도 어김없이 조국 사태에 관한 이야기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양측의 온도차가 어느 정도 좀 있긴 했는데요. 윤호중 의원이 이제 강경파, 박완주 의원이 온건파 이걸 감안하고 보시면은 윤호중 의원도 조 전 장관 공정했다고만 보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박완주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민감한 입시 문제다라고 짚었습니다. 예. 박완주 의원은 또 양쪽이 공통점을 찾은 게 나도 무리한 검찰 수사 과정에 공분을 해서 시위에 참여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윤호중 의원은 더 분명하게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한 부적절한 사건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미세하게 차이가 있긴 한데 예. 현재 민주당 기류가 전반적으로 뭐냐면 국민들의 분노는 이해한다. 예. 조국 전 장관 가족이 불공정한 측면이 있었다. 근데 불법은 잘 모르겠고 예. 근데 검찰 수사는 그러니까 또 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건너뛰고. 서초동 집회는 결국 들리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예전 입장과 크게 차이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고 아하. 그리고 또 변수가 나온 것이 정경심 교수 2심 재판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근데 어제 공판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주장을 내놨는데 그동안에 동양대 PC라고 하는 예. 입시 부정 근거가 나왔었던 그 PC에 대해서 예. 검찰이 USB를 한번 꽂았다.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그래요? 이것은 이제 조작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인데 이게 한편으로는 일각의 비판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지층이 또 수호에 나서는 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어서 사실 지금 민주당이 여러 과제가 있고 조국 사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국에는 계속 조국 사태가 너의 목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그 것이죠. 목소리군요. 네. 아까 얘기하신 비밀. 이런 조건도 있는데 네. 또 민주당 스스로가 이 조국 전 장관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게 계속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재보선 참패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이 되는 게 조국 전 장관 문제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문제가 예를 들면 뒤에도 말씀하시겠지만 뭐 초선 의원들이 예.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모로 반성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니까 이제 뭐 이 지지층들이 반발한 것이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현역 의원들이 왜 지난 선거에서는 조국 전 장관 이 총선에서는 조국 전 장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0석에 가까운 의석 얻지 않았느냐. 그때 이미 정리가 된 건데 네. 이번 선거에 왜 문제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냐. 반론을 예. 막 하고 이러거든요. 어허. 그럼 그 얘기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게 역으로 얘기해 보면 예. 지금 이 상황에 그리고 이런 정치의 정체성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다. 이걸 오히려 역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하여간 이 문제만 나오면 민주당은 뭐 홍준표 의원 표현대로 배배 끓는 듯한 예, 이런 느낌이 자꾸 듭니다. 자, 초재선 의원들이 목소리 계속 내니까 오늘은 결국 삼선 의원들도 입장 내놨죠. 네, 대다수 삼선 의원이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음흠. 초재선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라고 네. 하는 메시지를 내놨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비판한 당원분들도 당심이라고 생각한다. 네. 일종의 양시론을 편 것이죠. 그래요. 그 결론은 당내 분위기를 안정시켜야 한다라는 것에 모아졌다라고 하고요. 예. 또 조국 사태 문제가 주목을 받았는데 이날 모임에서는 별도로 언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또 주목을 언론에게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부동산 정책 재설계 이런 얘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머리로는 알고들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든지 간에 이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네. 최대한 민심에 가까운 방향으로 하는 그런 방향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예. 이건 알고 있는데 몸이 이제 안 따라가는 것이죠. 몸이 지금 지지층이나 이런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고 예. 이 지지층이 실제로 전당대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고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사실은 향후에 이제 지도부 뽑는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사실은 좀 파열음을 낼 수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이 대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예. 당의 분열, 대권 주자와 연결된 분열 이런 걸로 이어지면 사실 이게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연속된 고민들을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사실은 변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첫 발을 잘 떼야 되는데 네. 그 첫 발을 잘 떼는 게 지금 이 상황을 잘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결정을 글쎄 잘 정리해야 되는데 어째 점점 더 정리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이 고민을 좀 들어가지고 깊이들 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빙하가 준비한 다음 소식 뭡니까? 20대 청년 뉴스의 비밀은 영원히 계속되는 희망 고문입니다. 때만 되면 청년을 계속 정치권이 얘기를 하는데 해결된 거는 사실 없고 이번에도 대통령도 대권 주자로 불리는 사람도 한마디씩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아니 보궐선거 후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뭐 2030이 어떻고 청년이 어떻고 계속 이러거든요. 오늘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른바 락다운 세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대책.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예. 여기서 이제 락다운 세대라는 것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이런 것에 의해서 경제적 활동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전에 IMF 세대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피해가 큰 계층이 될 수 있다. 예. 이 위험을 강조를 한 겁니다. 어허. 근데 공교롭게도 이 대권주자의 한 명으로 어쨌든 간에 언론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스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지난 11일에 정순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만나서 일종의 정책 자문을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예. 주로 청년 실업 그리고 청년들의 취업 애로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역시 모두의 관심이 이렇게 청년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됐다는 겁니다. 아니 관심이 높아지는 거야 좋은 일이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관심은 더 높아져야죠. 여기서 한 가지 또 포인트가 정승국 교수라는 분하고 만났다고 하는데 예. 이 정 교수가 기존 보수 진영하고도 차이가 크고 기존 진보 진영하고도 좀 다른 네. 그런 의견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전 총장은 제3지대로 갈 수도 있겠다는 아.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청년에 대해서 너나 없이 이야기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 뭘 내놓을 수 있을까? 얘기만 한번 합니까? 문제는 그런데 그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청년 실업은 구조적 문제고요. 사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거의 모든 구조적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예. 이 취업문 자체가 아주 좁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 취업문을 뚫더라도 원하는 일자리랑 이제 매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다. 이 점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부실한 사회 안전망 그리고 자산 격차의 증대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년층이 어느 정도 좀 사정이 좋아져도 지속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계속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예. 이게 도리어 자신의 어떤 신분 상승 욕구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 악순환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거거든요. 예. 이런 조건을 코로나19가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라라고 하면서 청년 일자리 추경 이런 것도 추진을 했는데 예. 사실은 크게 이제 안 바뀐 측면이 있고요. 이번에도 아마 공기업들의 좀 신규 채용이나 이런 게 이제 열리겠지만 예. 이것도 사실은 공공기관이 그렇게 좀 신규 채용하는 것도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윤석열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돼도 사실은 이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거 계속 우리가 희망 고문만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입니다. 예, 어떤 전면적인 개조, 어떤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지 이렇게 콕콕 집어서 뭘 해결하는 단기 대책 갖고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청년 정치 시대를 열면 어떠냐? 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어떤 정치의 주인으로 모시자.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뉴스 화사님도 직접 최저 지도자가 됐던 건데 이게 사실 최연소? 어렵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일찍 됐는데 예. 어떤 분이 얘기하시길 빙하님이 관상인가 사주가 68세 관운이 있다고 하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빙하님이 나중에 어르신이 돼서 예. 청년들과 접촉해서 네, 좋은 그거는- 정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미 청년 정치가 아니고 노년 정치고 예. 예를 들면 오늘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뭐 자기가 당대표 나갈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것도 사실은 뭐 당대표에 자기가 꼭 나가겠다기보다는 음흠. 전당대회 연기하자는 주장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예. 나까지 나갈 정도인데 이런 전당대회를 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기성정치의 프레임 안에서 그동안의 청년 정치가 예. 자기 청년의 의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자생해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청년들이 예를 들면 지도부에 진입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늘어나더라도 예. 그러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정말 크게 바뀌지 않으면 어려운 건데 그 변화 누가 주도할 것인가 저는 좀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예, 청년을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진짜 청년으로 대해달라. 또 청년이 한번 주인이 돼보자. 이런 말씀하셨어요.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